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코너입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에서 보트 석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각 경찰정, 춘천시청 행정선, 민간 고무보트였는데요. 세 척의 배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정에 타고 있던 한 명은 가까스로 탈출했고요. 이후 수색 중에 한 명이 춘성대교에서 구조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5명이 여전히 실종 중이고요. 네. 사고가 어쩌다가 난 거예요? 먼저 경찰정이 댐 저수지에 있는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인공 수초섬은 수질 정화를 위한 구조물인데요. 네. 불어난 빗물에 이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거죠. 행정선과 민간보트는 경찰정을 구하려다가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빨려 들어가 하류에 휩쓸렸습니다. 아이고. 당국이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지만 며칠간 내린 폭우 때문에 유속이 세고 흙탕물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빨리 수색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43명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 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인데요.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갑자기 는 것.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교회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기쁨 153 교회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예.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교회 교직자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일가족 4명,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교인 2명, 그리고 직장 동료 1명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예. 교회 교직자의 부인, 이분이 네. 삼북초등학교 교직원인데요. 그래요, 지금까지 또? 이 학교의 교직원 1명이 확진됐고 추가 예. 접촉자도 조사 중입니다. 학생들도 걱정이고 이게 조금 잦아질만 하면 이렇게 집단 감염이 한 번씩 터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해상사에서도 집단 감염을 좀 걱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확진자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당초 여기 참석한 우즈베키스탄인 때문에 추가 확산이 우려됐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예배자 336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확인 결과 종교 행사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고 청주에서 동일 빌라에 이들이 거주하면서 예.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서울 강남하고 송파 쪽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능력점과 예. 양재 족발 보쌈 관련해서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15명이고요. 예.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해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22명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갈까요? 네. 지난번에 유튜브 PPL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입니다. 뒷광고. 네. 예. 뒷광고. 좀 생소하시죠? 뭐죠 이게?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음에도 업로드 당시에는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를 했다가 광고 예. 인식을 어렵게 하고 예. 뒤늦게 광고였음을 알려주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인기 유튜버들이 뒤늦게 이 뒷광고에 대한 줄 사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사과를 했는지 보니까요. 네. 구독자 465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네. 만화가 이말년 등이 최근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고요. 게임 유튜버 도티 씨도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뒷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어기는 행위인데요. 지난 6월 공정위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료 광고 표기를 숨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본문 중간이나 댓글에 써서 클릭해야 보는 그러니까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클릭해야만 보이는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이나 사과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뒷광고인데 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실상 밝혀내기가 쉽지 예. 않다고 합니다. 다만 한 제품이
여러 유튜버들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면 이거 광고 아닌가라고 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공정위는 실제로 넘쳐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겠죠. 했는데요. 9월부터 법을 개정해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유튜버들에게 자정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브닝 쇼.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뉴스타파 신인보 기자입니다. 가장 핫한 이슈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요일의 파이터 시간인데요. 목요일마다 설전을 펼치고 계시는 두 파이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께서는 사실은 저랑 과거에 회사 선후배였습니다. 네. KBS 기자로 일하셨을 때 네. 아마 제가 입사했던 즈음에 아마 나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KBS 시청률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제가 그 팬입니다.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책을 갖고 진행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사인도 받게 다음에 사인해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검찰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앞에 1, 2부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이거 배격해야 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 없습니다. 할 말 했고요. 예. 옳은 말 했다. 틀린 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 검찰이 검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자기 발이 자기가 저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민 반응할 필요 없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추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논리가 좀 안 맞네요.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오해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맥락이 본인 일관이 안 얘기만 되니까 해주세요. 내가 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제 관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사 대상이거든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에요. 더구나 평범한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분은 제가 볼 때 정치 검찰의 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나 정치하겠다. 대권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언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자리도 매우 부적절한 게 신임 권사들 이제 예. 그 임관식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럼 너희들도 나처럼 정치 검사의 길로 가라라고 마치 선동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용이 보면 전혀 안 맞아요. 현재 어떡해요? 진행형으로 했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의 허울을 쓴도 아닌 허울을 쓰고 있는 네. 독재와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럼요. 대통령도 겨냥한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사에서 독재 정권 하면은 당연히 유신 독재 정권 그리고 신군부 독재 정권인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자체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촛불혁명 국정농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 권력을 정권을 향해서 독재 정권이다. 전체주의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기문란 행위고 예.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매우 중대한 제가 볼 때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배정호 교수님이 소설을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이 다 정당합니까? 선출된 권력도 잘못을 하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을 향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많은 분들의 추측과 오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럴 만한 소지가 있지만
한마디도 전 틀린 말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네.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된다.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왜 뭐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 뭐 정당성 있는 정권 그런 네. 얘기까지 왜 확대하십니까? 아니, 배 교수께서는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정치 라고- 선언문이라고 봐요. 그건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예.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독재, 전체주의, 음. 민주주의 이런 건 큰 거대 담론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넘어선 다른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저는 일으켜졌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 한 말들은 틀린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 소장님이 정치 선언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예, 그분 그럼 정치 선언으로 예. 하면은 바로 예.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요. 이걸 예. 위반하면 바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논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이 소장님이 선출된 권력도 잘못되면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걸 똑바로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하고 그러려면은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네.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본인이 정치 행보의 길을 걸었어요. 그게 구체적인 사건의 시작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 관련인데 예. 이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국회 청문회권을 침해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동훈 검사장 문제가 되니까 예. 그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검 부장에게 맡긴다 했다가 다시 검찰 뭐 수사 자문단 해가지고 개입을 했거든요. 예. 이미 상당 부분 정치 검사의 길로 갔고 우리 역사에 보면은 다 검찰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예. 검찰의 정치 집단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검찰 전체 조직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민정부에서 자기 혼자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징계를 물어야 되는데 보면은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대통령에게 이제 해임을 제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제가하면 이제 해임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국기문란인 행위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혹시 키워주니까 이 사람을 처벌을 지금 주저주저 하는데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다. 강력하게 네.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던 중에 그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구속 기소가 됐지만 결국 그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적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언유착의 증거는 못 찾았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장관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책임이 있겠죠. 네. 책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추미애 장관 당신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했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고 이성윤 중앙지검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처음부터 공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했어요. 녹취록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었고 부부장이야 검사들이 이거는 공모라고 적을 수가 없다라고 기소장에 적을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고요. 몇몇 부부장 검사들은 휴가 가서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공모라고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쨌든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결국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의 비리를 캠으로써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어쨌든 이 건에 관련해서는 1대 0으로 윤 총장이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추미애 장관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잘 받아들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것이다. 이성윤 말씀드려요.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저도 좀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저에게 질문 주세요. 네. 아니, 제가 알아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진행 예. 중이다. 어. 현재까지는 공모에 예. 대한 확실한 증거는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공모 정황은 충분히 있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또 영장도 발부를 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그럼 어떤 점에서 공모 정황이 있었느냐? 예.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채널A 기자하고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뭐 집에도 뭐 간다 찾아보겠다 예. 또 편지를 보내겠다 하니까 괜찮다 한 건 걸리겠네. 예. 이거는 현직 고위 검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뭐 단순히 격려 차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그거를 있는데요. 격려 차원으로 만약에 예. 우리 앵커가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실망이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현직 검사장이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본인은 신라진 관련해서 대화를 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녹취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 했겠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본인이 결국은 방어권 행사하려고 유심칩 비밀번호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예. 포렌식 수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조사 한 번도 제대로 못 끝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라면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면 저는 하란 대로 다 해줄 것 같아요. 스스로 예. 비밀번호도 열어서 다 자료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떳떳하게 결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계속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사의 책임,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대로 끝나면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윤 증감정이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조금만 생각입니다. 말씀드려도 네, 장 될까요? 소장님. 네. 그 조국 장관 이후에 추미애 장관까지 항상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했었습니다. 항상 검찰 개혁의 유체가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 보호, 인권 그것을 보호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다고까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의 뭐 어깨를 누르고 팔을 누르고 얼굴을 짓밟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과연 인권을 지킨 건가요? 지금 폭력적인 그리고 행위로 단정하면 안 돼요. 피의자 인권 침해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지금 수사 중인 거 감찰 해봐야지. 우리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는 얘기하면 위험해요. 본인이 법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누르고.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못 언론 봐가지고 보도에 의하면 어깨를 사실을 누르고. 가지고 평론해야죠. 양측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 그걸 부분. 언론 사실이 보도도 아니라고 보수 언론 못해요. 있고 진보 언론 있는데 한쪽 언론만 가지고 한쪽 아니, 평론하면 그것이 안 사실이 돼요. 아니라면 다만 이제 그걸- 장 소장님의 주장은 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그렇게 강조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왜 유독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 그렇죠. 이 말씀을 그다음에 하시고 싶으신 거죠? 피의 사실 예. 공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언론이라든지 국회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은 검은 유착을 했고 이건 내가 수사 직권했고 이거는 의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말한 약속과 행동과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중잣대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중잣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은 유착도 있지만 권력과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도 또 있잖아요. 권경혜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고 근데 해서 지금 혼자만 오늘 계속 난리가 얘기하니까 나도 있잖아요.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중잣대 그런 부분에 근거가 대해서 없는데 이중잣대라고 곧 드릴게요. 하면 예. 근데 그런-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제대로 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좀 권경혜 말씀드려요. 변호사가 처음 올린 글은 사실과 다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들었어요. 나중에 네.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예. 가지 제가 볼 때는 증언이 다 이제 네. 평론은 할 수 엇갈리니까. 있지만 네, 교수님. 팩트를 예. 근거로 해야지 제가 팩트 팩트를 자체를-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까처럼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을 하면 어깨 안 돼요. 누른 게 그 부분을 그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거예요.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알수 거예요. 없다고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것이 있었던 사실과 일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저를 공격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 보세요. 아니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라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그래서 고소를 한 거고 예. 이쪽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 당했다고 또 지금 고소를 정부장 한 검사가 거니까 그거를 양측의 부인 안 잠깐만요. 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알고 중이니까 있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저희가 요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짧게 좀 나 짧게 정리해 얘기할게요. 주시면. 예.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에는 본인이 적폐 수사의 주체였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신분이 피의자예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자신이 수사의 주체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수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현직 고위 검사장이면 수사에 충실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자, 검찰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시고 사실은 이번 주에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혹시 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확실한 소스 갖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죠 뭐. 네. 없으면 넘어가죠. 그렇죠. 다 그냥 뭐 검찰 인사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는 제가 할게요. 네. 이미 이제 지난 1월 검사에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이른바 특수통 네. 검사들이 이 상당 부분 좌천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더 좌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특수통 중심으로 됐는데 네. 앞으로는 형사,
공판부 중심의 검사들을 우대하겠다. 지난번 인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게 될 것 말씀이시고요. 같습니다. 그 좌천되는 게 좋냐고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네. 아니 그 잘못이 부분도 지금 있으면은 수사팀을 당연히 해체하자고 수사해야죠. 두고 봐야죠. 저희가 다음 주제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두 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도가 네. 오차 범위 내로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 뭐 0.8% 포인트까지 오늘 TBS 의외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 가장 큰 게 부동산 문제 역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법 통과시켰고 임대차 3법 처리했고 그리고 수도권에 조만간에 대대적으로 공급 물량 예. 확대하겠다. 13만 네.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강력한 조치의 효과들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추세가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까지 맞물려 가지고 예. 지금 보니까 핵심 지지층인 2030 젊은 층들 그리고 네. 여성층들이 이 상당 부분 이탈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통합당의 지지층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태 때 최저로 떨어졌지만 다시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반대될 수 있고 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복원될 수 있다. 특히 이제 8월 29일 날 예.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 네. 지도부가 민주당에 네.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전의 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쭉 내리막이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집권 여당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맞죠. 근데 정책을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하방 추세로 가진 않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본인들 정당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 정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켰던 숭고한 가치가 조국 사태 이후에 하나씩 허물어졌어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윤미향 사태, 고 박원순 시장 사태 그때 국민들이 확인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부동산 문제랑 결부돼서 결국에는 이 정부는 무능력하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명분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공정, 그러한 민심을 읽어야 하는데 네. 그런 안테나는 잃어버렸고 고장이 났고 어쨌든 두 국회에서 분의, 예.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두 분의 듭니다.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고 아니 있는데 공정과 정의의 기조를 선명하게 네.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사회적 동의하셔도 약자를 제가 얘기할 때 좀 경청해 주세요. 나는 경청해 주니까.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임대차 예. 보호 3법과 관련해서 네. 강력하게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했는데 예, 큰 파장이 매우 일었죠. 잘못된 발언이에요. 내용 그게 자체가 보면은 네. 완전히 임대인들만 대변한 거예요. 그리고 예. 수십억 임차인 그래서 결국은 강남 대변인 역할만 한 거예요. 지금 임대차법 3법이 뭡니까? 2년짜리를 4년간 주거 안정 기간을 보호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인상폭을 5%로 묶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무주택 서민 세입자를 보호한 건데 네. 지금 통합당은 반대로만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왜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 이렇게 전망하는 두 분의 예측 중에 어느 분의 예측이 맞는지는 뭐 저는 오늘 하루 DJ지만 나중에 김지은 박사께서 오시면 반드시 확인하고 밑장 까는 걸로 저희가 제 하고요. 예측이 맞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파이터 장성철 소장,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외의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가정법이에요. 네네. 만약에 연임에 성공하면 음. 동맹국들한테 방위비를 청구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스뉴스의 프로그램 중에 폭스 앤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5일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두 번째 임기를 맡는다면 네. 최우선 과제로 첫 번째는 미국 경제,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경제는 자기가 첫 번째 임기 하는 동안에 네. 너무너무 좋지 않았냐. 이 좋은 걸 내가 한 번 더 하면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몇 년 동안 미국을 예. 벗겨먹고 있다. 아하. 삥을 뜬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특유의 날것의 예, 표현을 또 예, 했네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예.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미국이 감축하겠다. 네, 이것도 이게 결국은 방위비 때문에 그런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 그게 논리가 되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을 맹비난했는데 독일은 잘 사는 나라다. 그렇죠. 부유국인데 왜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냐. 예. 체납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미국에게 수십억 달러 빚을 진 거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서를 지불해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말에 그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이제 재평가를 하면서 원래는 지금 현재 주독 미군이 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11,900명을 재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5,400명은 유럽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예. 6,400명은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우리와는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협상하고 예, 있잖아요. 하고 미국이랑. 있는데 예. 미국이 작년 합의금의 거의 50% 이상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예.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죠. 근데 독일 문제, 독일에서 정말 미군을 뺀 걸 보니까 네. 우리도 어쩌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값을 올릴 때도 뭐 전세금도 뭐 1년에 뭐 50%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5%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예. 굉장히 과한 요구를 예. 하면서 지금 협상은 사실 뭐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네요. 음. 두 번째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 네. 이거 참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음.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계정을 중단을 시켰어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요즘에 그 예. 인터넷 기업들이 그 가짜 뉴스, 네. 잘못된 정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11월 달 대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뉴스가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IT 기업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입니다. 네. 팀 트럼프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공식 계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면서 네. 트위터가 제재를 가한 건데 그 잘못된 정보를 지우지 않으면 추가로 트윗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볼 수 있긴 한데 자기네 더 이상 글을 못 올리는 아니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네. 공식 선거 계정이 네네. 가짜 뉴스로 지목이 돼서 네. 더 이상 글을 못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 예.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걸 이제 올렸는데 어린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9월 가을 학기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곧 사라질 거다. 늘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이제 예. 트위터 측에서는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그렇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죠. 그 회사의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예.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한 거고요. 예. 이제 나중에 봤더니 결국 그 팀 트럼프 측에서 동영상을 삭제를 했고, 아 했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다른 글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페이스북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안 했죠.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페이스북도? 이제 페이스북도 트위터 마찬가지로 같은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문제 발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예, 개인의 표현의 예, 자유다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예. 뭐 다른 트위터나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재하자 욕을 먹었고 결국은 예. 이번에는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에 소셜 기업들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좀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캠프 측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이 엄청난 폭발. 네. 이게 뭐 여러 얘기가 처음엔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은 창고에 방치돼 있던 인화성 물질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이다. 네네,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 테러라고 뭐 처음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물질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그 인화성 물질인데요. 질산 암모늄. 네, 이거는 예.
비료 재료도 쓰이지만 아. 폭발물 재료도 쓰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광산 같은 데서 그 폭약 터트릴 때 그 원료로 그거예요? 쓰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레바논 정부 관계자들이 이 질산 암모늄이 이 항구에 수년 동안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그럼 이게 질산 암모늄이라는 게 왜 항구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2,750톤입니다. 예. 원래는 러시아 회사의 그 화물선인 네. 로스수라는 그 화물선이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선주가 예. 운항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멈추지 말고 베이루트를 또 돌아서 가자라고 한 겁니다. 뭐 하나 좀 더 싣자 이렇게 된 건데 딴 데로 가던 질산 암모늄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그루지아. 예전에 아. 러시아의 그 예, 연방 예. 거기서 출발해서 그러지요. 가던 것이었는데 예. 이제 이 베이루트에 도착을 했는데 항만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화물선 안에 선원들 간에 뭔가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류가 됐는데요. 그 관세청장이 이 배에 실린 질산 암모늄이 예. 위험한 물질이니까 폭탄에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결국 이 배가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질산 암모늄이 항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런 그래서 불운이 있었군요. 세관 측에서 이게 위험하니까 예. 출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법원이 그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관리들은 그게 있는 걸 알면서도 관리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방치한 겁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관리 안 한 거죠. 역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재 요소가 네, 있군요.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휴먼 라이츠 와치 측에서 네. 독립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인 것처럼 법원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네. 묵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부가 제대로 예. 작동을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네. 설령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지겠느냐라고 예. 말하면서 국제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 와서 네.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고 때문에 137명 사망했고요. 예. 5천 명 다쳤고요. 수백 명 실종됐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5천 년 된 북극 만년설이 사라지는 얘기 짧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예.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캐나다 북극에 있었던 만년설 두 곳이 5천 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예, 2017년 만년설이 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더 짧은 기간에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데요. 예. 이제 그 북극의 만년설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극지 증폭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극지 증폭. 뭐 예. 공식적인 이론은 아닙니다만 네.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데 네.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햇볕을 반사하는 얼음이 녹게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지역은 바다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아. 바다 색깔이 어두워요. 그렇다 예. 보니까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곳보다 훨씬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 얘기는 그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썬킴 신의 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세요. 원래 매주 이렇게 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그 생방으로 제가 오프닝 그 브릿지를 치다 보니까 네. 오늘 어떤 버전을 한번 그 아. 변화를 한번 줘볼까 고민하면서 스튜디오에 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썬킴 교수님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탐사 프로그램의 전설인 또 신 기자님을 아우. 직접 뵈가지고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누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 저는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해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머니, 돈을 돈.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2019년도 작년에 그 박누리 감독이라고 부당거래 조연출 출신 박누리 감독의 데뷔작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 못생김을 연기하는 잘생김을 연기하는 못생긴 배우라고 하죠. 네. 류준열 씨가 류준열 씨. 주인공인데요. 네. 류준열 씨의 연기가 거의 다 했죠, 솔직히요. 예, 굉장히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일단 줄거리 살짝 말씀드리면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스포일링이 안 될 정도 살짝 예, 말씀드리면은 예, 예. 일단은 지방에서 네.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부모님은 시골에서 복분자 농사하고 네, 하시고 맞아요. 예. 이건 절대 저는 동의 안 해요. 뭐 지방대 비하는 동의 안 네, 하지만 네. 극중 설정이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지방대 출신이고 이런 류준열 이가 네. 이제 여의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증권회사의 법인 영업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톡 브로커로 예. 이 거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영원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실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실적을 못 올리니까 예. 예. 그 선배의 역할이 김민재 씨였을 거예요. 예. 김민재 씨가 어이 후배 이 작전 세력계의 이 설계자의 뭐 그 넘버원인 네. 번호표란 사람 한번 만나봐가지고 작전 한번 해보지 않을게? 그러니까 번호표라는 게 별명입니다. 별명이죠. 예. 유지태 씨죠. 예, 예. 그 작전 설계자죠. 예. 만나가지고 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막 돈이 막 수수 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거 예. 영화를 그때 이제 극장에서 보신 분들 그때 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평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네. 절대로 데이트할 때 보지 마라 이거를. 아니 이게 예. 그 유지태 씨가 세 가지 그 거래를 시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예. 그 트리플 오칭데이에 스프레드 거래를 하라. 맞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또 예. 이제 그 프로그램 그 매수도를 해라.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공매도를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예. 옆에서 여자친구가 물어보거든요. 오빠 공매도가 뭐야? 영화나 봐. 사실 이거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알기 어렵죠. 일반 분들은. 예. 그 약간 비교가 되는 영화가 그 네. 헐리우드 영화지만 빅쇼트 같은 경우에 예. 그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고슬고슬한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예. 그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용 자체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기 때문에 더 예. 복잡해요. 지금 네. 이 머니보다 돈보다. 예. 근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예. 샤워하면서 예. 공매도라니 이런 것 네, 맞아요. 약간 그래서 불친절한 영화다라는 평이 있었죠. 그 돈은요. 돈이 네. 그 영화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그 돈을 다룬 영화 혹은 주식 시장을 다룬 영화들이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종종 나오는 편이잖아요. 말씀하신 빅쇼트도 있고. 빅쇼트도 있고 이제 빅쇼트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데미 각색상까지 받은 정말 훌륭한 영화인데 네. 그 아담 맥케이 감독일 거예요 아마요. 그 거의 뭐 이거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할 네. 정도로 만든 것이 맞아요. 보면은 예. 갑자기 줌인 줌아웃 예. 포커스를 예. 흐리게 만들어 버리고 예. 다큐멘터리 같이 만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백그라운드 영화였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복잡했어 이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어떻게 벌어났는지 왜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영화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본 다음에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해서 네. 서점에서 관련 책을 많이 사봤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네. 서점에서 책을 사봐도 사실 그 영화에서 설명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그렇지 않죠. 않아요. 않죠. 예, 예. 한국 영화 작전이라고도 있었거든요. 그건 좀 된 영화죠? 뭐 예. 2006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예. 그 박용화 씨의 마지막 유작이죠. 그랬구나. 근데 예.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죠. 네. 개미. 네.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 이 점점점 스텝 바이 스텝 실력을 키워나가는 영화다 보니까 예.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구나. 네. 그런 차이가 있었죠. 예. 좋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근데 뭐 굉장히 이제 제작자나 감독들은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이야 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 영화 돈 여기에서는 주가 조작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통정거래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통정거래. 이 통정거래를 처음에 이제 접한 분들도 이 표현 맞아요. 자체가 예. 정을 통하였느냐 예. 그 통정이 아니라 그 정이 아니죠. 예. 정보를 통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네. 이제 그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음. 이 종목 그다음에 수량 네. 가격을 서로 담합해가지고 네. 끌어올리는 거죠. 예. 끌어올린 다음에 예. 어느 정도 딱 그 선을 쳐버리면 이제 팔고 나가는 게 예. 통정거래인데 네. 대부분 통정거래를 주제로 하는 것이 이 돈도 그렇고 이 작전도 그렇고 그랬었죠.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주가 조작이나 금융범죄를 몇 번 취재를 해봤는데 남부지검을 많이 가셨다고. 예. 남부지검에서 했던 수사를 많이 취재했는데 그 검사들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어떻게 짜가지고 IP 추적 안 당하게 사무실도 분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본인의 뭐 내연녀의 계좌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내연녀 말씀하신 김에 그 네. 올 초였었죠. 애널리스트 O 씨. 예. 있었죠. 그 사건. 그 애널리스트 O 씨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주식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하면 안 자기 되죠. 어머니 계좌로 이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네. 이제 왕창 주식을 산 다음에 한 4년 정도 네. 자기가 이제 베스트 이 종목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주가를 올려 가지고 네. 이제 차익을 네. 취한
그 머리 가죽을 벗긴다고 해서 스칼핑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 검거가 됐는데 예. 그때 그 사건 터졌을 때 참 재밌다기보다 씁쓸했던 것이 뭐냐면 예. 친구한테도 얘기했대요. 애널리스트 오 씨가 야 지금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요 종목 요거 사. 네네네네. 남한테 얘기하지 마. 네. 샀어요. 네. 당연히 그 시세 차익을 먹고 나갔겠죠. 예. 카톡이 공개가 됐는데 네. 야 돈 벌기 쉽다. 맞아요. 개껌이다. 기억나요. 그 친구 친구가, 카톡에서. 친구가, 예, 맞아요. 씁쓸했죠.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런 작전에 꼭 그 기자들도 동원이 되고요. 그 아니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재수자도 그때 말씀하셨죠. 예, 제도자 동원이 됐고 증권 방송 하시는 분들도 동원이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아직 더 갖고 계세요. 더 올라갑니다. 더 갖고 계세요 하는데 네. VIP들한테는 지금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근데 그 아까 예. 통정 거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비참한 게 그 가장 거래인 것 같아요. 가장 거래. 네. 예. 통정 거래는 적어도 2명 이상에서 그 담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장 거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예. 내가 매도 매수인 다 되는 거죠. 예. 내가 그 아메바 자웅동체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예.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조금 애매할 애매하죠. 때가 있어요. 영화 중에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게 단순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으로 막 장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유지태 씨가 맡았던 배역인 번호표라는 인물이 이 주가 조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공장에 불도 질러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그 예. 공매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해당 기업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예. 2006년도인가 그 루보 예. 사태가 네. 물론 피해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네. 그게 왜 영화화가 안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루보 그러니까 사태. 그때 루보 사태 예. 기억을 하기는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동차 베어링 만드는 회사하고 네. 그 1년 매출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저 그런 회사였는데 그 JU 그룹이었었죠. 주수도. 주수도 예. 회장. 이 작전을 걸어 가지고 이 주당 2,000원짜리를 예. 이게 5만 1,000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팔고 나갔죠. 예. 저도 사실은 지금도 취재하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 몇 개 있는데 뭐 10배, 20배 진짜 우습게 갑니다. 우습게 근데 가요. 그때 예. 주수도 회장이 참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교묘했던 게 뭐냐면 보통 상한가를 계속 쳐버리면은 네. 한국거래소에서 의심을 하잖아요. 네. 이게 작전 들어갔구나. 맞습니다. 그때 예. 그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상한가를 안 치고 예. 2%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법망을 피해간 거예요. 천천히 올렸구나. 네. 그럼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예. 예. 자, 실제로도 뭐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면 떠올랐냐면 그 불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네. 주가 떨어뜨리려고.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합병할 때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때 이제 삼성물산이 주가가 낮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사 수주 실적을 일부러 발표 안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땅값도 조정을 하고. 땅값도 사실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작전 아니면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돈 예. 그리고 꾼이란 영화도 있었는데 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웃으면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예. 너무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보고 나오면 약간 찝찝하다. 예. 내가 방금 뭘 봤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저 일일 진행 맡으면서 어떤 영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돈이란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영화의 백그라운드 얘가 있어요.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진행자님과도 무슨 관련 있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관 변호사하고 저축은행 사주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관 변호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어떤 회사냐면 되게 유명한 회사 행남작이라고 아시죠? 알죠. 도자기 만드는 나중에 행남작이 영화사 됐죠. 예. 네. 그 회사를 인수해서 영화사로 바꿨거든요. 영화사를 인수해가지고. 근데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든 영화가 돈이에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사의 대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게 비슷한 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까 그 JU 그룹의 예. 주수도 예, 회장이 주수도 회장. 예. 검거되기 전에 예. 그 주수도 회장도 영화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인터넷에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2003년도인가 개봉했던 그 박승배 감독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서클일 거예요. 서클. 서클이라고 그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 네. 네. 주수도 회장이 거기 출연했어요. 아 정말요? 뭐로 출연했는 줄 아세요? 뭐로요? 부장 판사로. 야, 이거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아시다시피 예. 뭐 이거는 팩트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홍콩 삼합회가 예. 둥둥둥둥 뽀뽀뽀뽀뽀뽀뽀 어. 뭐요? 시그널 음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홍콩 예. 골든 하베스트. 네. 홍콩 영화 나올 때 앞에 나오는. 그렇죠. 네. 실질적인 그 골든 하베스트의 소유주다라는 네. 얘기도 있죠. 삼합회가요. 삼합회가. 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홍콩이 97년도에 이제 중국에 반환됐을 때 그 예. 홍콩 배우들이 다 대거 캐나다 이민을 신청했지만 네. 다 리젝트를 당했거든요. 어. 한 명만 영주권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그게? 장국영. 아. 왜냐하면 장국영만 이 골든 하베스트에 그 협조를 안 했거든요. 난 삼합회가 싫다. 아, 정말요. 네. 그럼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뚱뚱뚱뚱. 아, 그때는 정말 홍콩 영화 인기 많았지 아, 않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기도 하고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영화판에 진출해서 또 그 범죄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참 이런 얘기 참 이상합니다, 정말. 전문 분야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잘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우리 심 기자님과 방송하니까 자전을 빨리 하나 봐요. 지구가. 금방 가는 시간이.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의 영화 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영화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브닝 쇼의 스페셜 DJ로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언제나 이 진행할 때마다 설레고 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 동안 응원과 격려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브닝 쇼 여름 특집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또 내일은 저보다 훨씬 더 특별한 분이 스페셜 DJ 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시 취재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